안녕하십니까. 작업치료사 유리레드입니다. 이번에는 열공성 내경색 라쿠나 임팍션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열공성 내경색이 이슈가 된 지는 꽤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슈가 되었을까요? 포털 사이트에 열공성 내경색 혹은 라쿠나 임팍션을 검색을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뇌졸중 진단비 보험금이라는 내용입니다. 뇌졸중 진단비 보험금과 관련된 내용을 적은 블로그 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열공성 내경색은 뇌졸중 진단비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또는 열공성 내경색 진단을 받고 뇌졸중 진단비 보험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다수입니다. 뇌졸중을 배운 작업치료사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할 때 보험 약관을 보면서 어리둥절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뇌졸중과 내경색 그리고 뇌출혈을 다 다른 질환으로 분류하고 있었던 겁니다. 뇌졸중이라는 질환을 배운 사람이라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뇌졸중이란 뇌 기능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급속히 발생한 장애가 상당 기간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뇌혈관의 문제 이외에는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상태를 일컫습니다. 인구의 노령화와 더불어 뇌졸중의 사회 경제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뇌졸중은 높은 치명률도 문제지만 회복되더라도 심각한 후유장애를 남김으로써 사회생활로의 복귀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 주요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처치가 필요합니다. 뇌졸중은 뇌에 분포하고 있는 혈관의 문제입니다. 뇌졸중은 뇌경색과 뇌출혈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 뇌출혈은 뇌혈관의 파열로 인해서 뇌조직 내로 혈액이 유출되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뇌경색은 일과성 허혈 발작, 대혈관 질환에 의한 뇌경색, 심장 질환에 의한 심인성 뇌경색, 소혈관 질환, 열공성 뇌경색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열공성 뇌경색은 무엇일까요? 앞서 얘기했듯이 열공성 뇌경색은 뇌경색의 한 종류로 뇌졸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공성 뇌경색은 큰 혈관에서 분지된 심부의 천통동맥의 폐색을 말합니다. 임상 증상으로는 운동 및 감각 이상 등이 있으나 무증상 열공성 뇌경색도 있기 때문에 초기에 진단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1mm에서 1.5cm 이하로 다양하게 발견이 되고 전체 뇌경색의 약 15에서 2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말합니다. 열공성 뇌경색은 뇌경색의 재발 가능성이 1년 이내에 10% 정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령, 고혈압 등의 위험 인자가 있을 경우 뇌경색의 재발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되고 혈관성 치매의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방적 측면에서의 적절한 처치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2016년 서울의대 연구팀이 증상 없는 뇌경색의 주요 기전을 밝혔다며 알렸습니다. 뇌의 작은 혈관이 막혀 생기는 열공성 뇌경색의 대부분이 무증상이라는 겁니다. 당장은 증상이 없어 괜찮아 보이지만 향후 언제든 뇌졸중과 치매 등이 갑자기 발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열공성 뇌경색도 뇌경색입니다. 이름에서도 뇌경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경색은 뇌졸중입니다. 그런데 왜 뇌졸중 보험금 진단비를 청구해도 그에 맞는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뇌졸중에 대한 개인의 지식 부족으로 인해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고 열공성 뇌경색 진단을 받았지만
무증상이기 때문에 증상이 없기 때문에 진단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보험을 들었지만 그에 합당한 보상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만약 뇌졸중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고 그렇다면 보험회사에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단순히 보험을 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질병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